반갑습니다. 정의대박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옆에 저희 부원장님과 같이 방송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브레인 강남에서 일하고 있는 부원장 이미경입니다. 저희가 2021년 11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자폐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쫙 결과를 모아놓은 파일을 보니까 2023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 그 장수가 그 슬라이드 이제 뇌파를 쫙 모아놓은 슬라이드 장수가 한 225장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당 한 명이라고 쳤을 때 적어도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뇌파를 이제 2번 이상 측정한 친구들이 220명이 훨씬 넘는다는. 아마 그 중에는 와서 중간에 뇌파를 안 찍었던 친구들은 이제 빠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원장님이 이제 봐주셨던 친구들이 이제 좀 빠지게 될 거고. 그런 친구들까지 다 합하면 한 240명, 50명?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여러 우울증이나 성인 관련된 질환들을 이제 뇌파를 가이드해서 뉴런 모듈레이션 치료를 꾸준히 해와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 자폐장애 치료에 힘을 써왔었죠. 원장님도 그동안 고생이 매우 많으셨죠. 어쨌든 그렇게 한 만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지금까지 봤던 결과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요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 이제 저를 도와서 계속 아이들을 봐주셨던 부원장님도 같이 출연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동안 소감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굉장히 초심자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제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치료를 이제 거듭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패턴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확실히 영향이 있겠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이랑 같이 맞춰 가보니까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진짜 근거가 있는 근거에 기반한 치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뇌파가 좋아질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뇌파가 좀 달라지고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쪽의 치료를 꾸준히 좀 해와서 좀 이런 뇌파 패턴은 어떻게 치료하면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좀 자신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소아는 좀 성인과는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뇌파를 지금까지 봐오면서 느꼈던 점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내용을 어느 누구도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 외국에도 이제 이런 자료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의 형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SD 자폐장애가 있을 때 정량 뇌파의 특징이 어떠냐. 그래서 정량 뇌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5% 이상, 그렇죠? 이 절대 뇌파라고 하는데요. 여기 앱솔루트 파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정량 뇌파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색깔들이 모두 다 빨간색이죠. 아마 이게 어디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이제 병원을 다녀가셨던 부모님들이 많이 올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뇌파를 보면은 저희가 설명하기도 전에 어떻게 모두 다 빨갛게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붉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머님들이 찍고 난 다음 저렇게 붉게 다 나오면 아이가 뇌파를 찍을 때 협조가 안 돼서 막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네.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네. 그게 저희는 다 그 괜찮은 뇌파를 저희가 네. 알아서 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어머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찍었을 땐 약간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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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뇌파를 찍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만 해도 아이들 뇌파를 찍을 때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한 1박 2일, 2박 3일, 길면은 뭐 며칠 동안 뇌파 찍는 환경에 와서 거기 익숙해지는 이제 과정을 겪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파를 찍을 때도 이제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게. 근데 저희 뭐 나라 여건상 그럴 만한 여건이 사실은 못 되죠. 예.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뇌파 측정이 끝나야 또 아이 불편감도 좀 적고 또 이제 결과를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이 결국은 뇌파 측정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뇌파를 측정하고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줄이 빨갛더라도 이 아랫줄에 파란 것들이 있으면 베타 하이베타파 쪽이 많이 강화가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라 사실은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런 뇌파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95% 이상 이런 패턴. 뭐 원장님 보실 때도 네, 거의 네. 딱 보면 그냥. 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 뇌파가 다 항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뇌 활동이 너무 강하게. 그래서 왜 보통 뇌파를 방 바깥에서 방 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대화를 하는지를 듣는 거라고 보통 이제 비유를 듣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방 안에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시끄럽게 구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절대 뇌파라고 하는 게 항진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아이들의 뇌파가 이제 발달 과정에 있는 소아다 보니까 또 성인과 소아가 이런 뇌파가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제 성장 중에 있는 발달 중에 있는 뇌는 일단 전체적인 활동성이 다 올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인에 비해서.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왜 뇌는 이제 뇌 전체적인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이 있고 억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밸런스가 잘 맞아져 있는 게 성인의 뇌인 거고요. 소아의 뇌는 이 항진하는 시스템은 강한데 이 억제하는 시스템이 아직 덜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활동성, 이제 excitability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뇌파상에 또 붉게 나온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자폐장애 아이들이 이제 더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더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요 가바라는 호르몬과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가바 하면 자폐장애 있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잘 아실 거예요. 뭐 가바 보충제를 먹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뇌에서는 이제 가바라고 하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라 이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온, 클로라이드 이온을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아직 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클 때 좀 더 피질의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피질이 워낙 시냅스가 더 많기도 하고 어릴 때 그리고 여기서 빨리 어떤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어떤 기능이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이니비토리 시스템이 약하고 좀 흥분하는 이런 시스템이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원장님도 뇌파 연구만 이런 걸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뭐 들으신 게 있으시지 않나요? 아유, 아무래도 이제 이거 치료하면서 이제 이런 자료나 이런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읽었던 저 부분이 저거였구나라고 이제 매치가 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배웠을 때도 그냥 어린아이에 대해는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점점점 크면서 억제력이 늘어나면서 점점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조절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좀 뇌가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조절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다시 어렸을 때 뇌 같은 그런 흥분하는 뇌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뇌가 전반적으로 억제력을 통해서 성숙도가 이제 측정이 되는 뭐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성인으로 되는 과정 중에 가바가 이제 흥분성이었다가 억제성으로 바뀌는 이런 시기가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이런 걸 그리듯이 아주 이제 그레이주얼하게 점점 강해져서 어떤 피크를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이런 형태로 점점 가바가 흥분성에서 억제성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 근데 뇌파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이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문헌에 보면 이런 가바와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자폐장애에 있어서 너무 약해져 있는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니비션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놓고 보면 정상적인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그 억제성의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강화되는 반면에 자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억제성으로 바뀌는 이게 좀 이렇게 딜레이 되어 있지 않나, 뒤로 좀 밀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앞으로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힌트가 이 뭐 BDNF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 왜 이제 대마, 의료용 대마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걸 좀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왜 의료용 대마 이런 것도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치료 비용이 상당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자폐장애 치료에 이런 걸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BDNF도 저희가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TMS나 DCS 치료 효과가 저 BDNF를 증가시키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저 BDNF 활성화를 통해서 이 불안 회로가 이렇게 이제 억제성으로 잘 변하는데 좀 이런 시기를 좀 앞당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치료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 통해서 저도 이제 옆에서 주워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장내 미생물, 이 치료를 맞아요.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헌을 찾아보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BDNF나 가바나 이런 것들을 항진시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찾아서 하고 있는 모든 치료의 방향이 비슷한 방향. 결국은 이제 따로따로 정보를 얻어서 아이들에 관련된 치료를 임하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뇌에 가서 작용하는 이제 효과라고 할까요? 이거는 모두 다 가바 시스템을 조금 더 억제성으로 변화를 시키는. 근데 이거는 아마 본인도 아실 텐데 그냥 가바 보충제를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홈쇼핑에서 많이들 진짜 FAQ로 많이 나오는 건데 홈쇼핑에서 파는데 그거 먹어도 되나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랑은 또 다르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또 다 드리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바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가바 시스템이 지금 흥분성이라 실제로 이제 가바의 작용을 올려주는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을 소화에서 썼을 때 혹시 이제 역설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해요. 원래는 불안을 줄여주고 안정화시켜줄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더 흥분성을 만들어내는, 그거는 이제 가바 시스템이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직은 흥분성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억제성으로 이동을 해야 이게 안정되는 효과를 보일 텐데, 그래서 이제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이 아이들이 불안함이 높아도 자폐장애 아이들한테 쓰지 않는 이런 약 종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커넥티비티에 데비언트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주로 가바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가바가 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활동성이 충분히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과항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바 시스템이 미성숙으로 이런 불안에 관련된 회로에 너무 과한 이런 이제 커넥티비티가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너무 과한 커넥티비티가 나오고, 이게 저희가 이제 자폐장애 아이들을 보면 쉽게 접하는 프리큐니어스라고 하는 영역의 과활성화로 뇌파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가바라고 하는 호르몬의 이런 서킷을 좀 좋게 만들고, 또 가바의 활성도를 좀 억제성으로 발달을 좀 증진시켜서 이 불안에 관련된 회로를 이렇게 줄어들게 해야, 이래야지만 뇌파가 정상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약도 사용하고 TMS, DCS 이런 치료를 이제 같이 이용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부원장님하고도 많은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뇌과학을 아주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좀 많이 이해를 이제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뇌파를 보면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자폐장애를 치료하고 있는 여러 이제 다른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도 좀 도움이 되고 좀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이제 부원장님도 잠깐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만약에 연구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죠?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이라면 정말 굉장히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그죠? 네.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게 아쉽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너무 진짜 새로운 것들이 진짜 완전히 딱 집약돼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임상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셔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기초 것을 임상에 적용시키는 이제 그런 거가 이렇게 미흡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연구할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저는 어쨌든 지금 뭐 연구자가 아니라 저한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든 이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지식들이 저한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뇌파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좀 너무 뜸들이는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1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2부에서 정말 뇌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긴 시간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